안녕하세요. 오늘도 빈틈없이 시장을 움직이는 월가의 뷰와 뉴스를 짚어드리는 빈난스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새 국면에 돌입했죠. 미국이 상호 관세를 유예하고 나서 첫 무역 협상이 이제 드디어 영국과 타결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의 장이 이제 드디어 마련이 됐습니다. 5월 10일, 11일 이틀간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스위스에서 만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대화를 하기로 했고요. 현재 이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145%,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125%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 지속 불가능한 무역 환경이다 보니까 물밑 협상은 사실 양국이 계속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서로 뭐 전화 안 했다, 협상을 원하면 저쪽이 먼저 내려야 한다, 뭐 이제 그런 평행선만 계속 걷던 상황이었는데 공식적으로 고위급이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기다려온 뉴스이기는 하죠. 하지만 이제 시장 반응은 그렇게까지 이 뉴스에 대해서 뜨겁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제 합의까지 가려면 굉장히 지난한 길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것이 월스트리트와 중국 전문가들의 이제 예상이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이번에 아이스 브레이커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들 때문인데요. UBS 같은 경우는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만 이번에 확인돼도 그것만으로 성과다, 뭔가 대단한 협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이제 트럼프 시진핑이 결국은 만나야 두 사람이 만나야 진짜 진전이 있을 것인데 이번 고위급 회담은 그것을 위한 밑작업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 본인도 이제 기대감을 낮추는 발언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뭔가 대규모 큰 거래가 나온다기보다는 긴장을 낮추기 위한 이제 그런 정도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뜬금없이 이제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졸업할 때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중국이 역사상 가장 불균형한 경제인데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수차례 해왔었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만은 결국 미국이 지금 논의하고 싶어하는 어젠다가 단순히 관세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런 발언들에서 이제 볼 수 있죠. 그만큼 합의까지 좀 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하게 해줍니다. 중국도 중국대로 이제 쉽게 물러서지 않으려는 이제 그런 입장이죠. 뭐 이번에도 미국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 거다, 뭐 이런 체면을 차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관세를 내리는 성의를 먼저 미국이 보여야 한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역시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이제 약간 또 불확실성을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중국과 협상을 위해서 먼저 관세를 내릴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럴 생각 없다라고 이제 하면서 약간 기대감에 찬물을 확 끼얹는가 하면 바로 그 다음 날에는 지금 누가 전화했는지 뭐가 중요하냐, 대화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 대화만 잘 된다면 관세 낮아질 수 있다.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으니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기대감을 높여주기도 했어요. 어쨌든 한 치 앞도 이렇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앞으로 미중 협상이 어쨌든 시작이 된다면 어떤 경로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지, 이 전반적인 관세 전쟁의 사이클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 건지, 진짜 합의를 기대해볼 만한 시점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진짜로 합의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연말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도 좀 함께 살펴볼게요. 어쨌든 증시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가장 크게 좌우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뭐 맞는지 틀리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좀 그림을 그려본다면 우리 투자자들 관점에서도 좀 시장 변동에 조금 더 평정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핵심은 일기 당시와 꽤 유사한 패턴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또 다른 게 있기는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관세 정책 롤러코스터에서 우리가 어디쯤 있는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까 예측을 위해서 일기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월가의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사실 얼핏 보면은 일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기 당시의 행동 패턴하고 좀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0일 유예를 했다는 점이나 조금 더 이 예측 가능한 시장이 선호하는 이 인사로 약간 주도권을 이동시켰다는 점, 일기 때는 라이트하우저에서 이제 무느신으로, 지금은 이 나바로나 러트닉에서
베센트로 이렇게 좀 이제 이동이 됐죠. 그리고 반도체, 스마트폰 이런 좀 핵심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예외를 해주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도 일기 때 이제 있었던 것이니만큼 좀 지금도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단 2018년 1월에 이제 처음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무역 분쟁의 전조가 이제 본격화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이제 완전 시작이 됐습니다. 이어 이제 4월에서 9월까지 이 기간 동안 중국이 보복을 하고 또 미국도 재보복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계속 이 긴장이 확전되는 이제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때는 증시가 크게 반응을 하진 않았는데 규모가 좀 작았어요. 근데 이제 9월에 중국 상품 2천억 달러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중국도 바로 보복 관세를 매겼고 이때는 증시가 확실히 이제 급락을 했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첫 사이클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18년 12월에 또 트럼프와 시진핑이 G20 정상회의에 만나가지고 90일 휴전에 합의를 합니다. 이때부터는 약간 이 데탕트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쯤 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뭐 이때 증시가 반등하지 못했던 거는 이때 이제 FOMC가 깜짝 금리 인상을 하기도 했고 미국 정부 셧다운 위기 뭐 이런 것들이 다른 매크로 악재들이 좀 겹쳤습니다. 증시가 하락하면서 관세 일시 유예로 증시를 끌어올리기에도 이제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다른 이벤트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나서는 이 추가 관세 무기한 연기, 뭐 트럼프가 협상 4주 내 마무리된다, 뭐 이런 또 긍정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증시가 또 많이 올랐죠. 이 휴전 기간 동안은 굉장히 낙관론이 지배적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시장의 낙관론이 팽배했을 때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장에 뒤통수를 치죠. 5월에 협상이 결렬됐다라면서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중국도 이제 또 맞대응하면서 확전 국면으로 다시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증시는 또 하락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5월 말에 G20에서 이제 트럼프 시진핑이 다시 만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간 또 반전이 됐어요. 그리고 6월 말에 실제로 만나서 무역 협상을 재개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죠. 분위기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거기서 또 반전이 왔죠. 8월에 트럼프 정부가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다가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관세율도 25%에서 30%로 인상하겠다. 뭐 이렇게 또 위협을 했어요. 이때 즉시 한 건 아니지만 갑자기 또 이런 계획이 나오니까 당연히 또 시장은 뚝 떨어졌죠. 이렇게 8월 중순까지 이제 계속 떨어지다가 트럼프가 이제 관세 일부 연기를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9월에 추가 관세를 강행을 하면서 냉탕 온탕을 막 이렇게 오가다가 9월 중순부터 이제 확실하게 협상 본격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연기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중국도 미국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겠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이제 협상 국면이 본격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0월에 실질적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드디어 12월에 고위급 무역 협상이 워싱턴에서 개최가 됐고요. 이제 12월에 드디어 1단계 무역 합의에 이르면서 이제 사실상 관세 전쟁이 이제 끝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보면은 지금 전체 과정이 거의 18개월 이상 걸렸고 지금 현재가 요 정도 국면이라고 본다면은 우리는 한 번 더 지금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나 더 떨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확실히 요 데탕트 국면으로 보입니다. 상호 관세기 90일 유예했고 핵심 제품 예외도 했고 지금 영국과 첫 무역 협상 타결도 했고 중국과 대화 개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좀 낙관적인 발언도 나왔고 증시 이제 진짜 랠리할 거다. 주식 지금 사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또 시장을 신경 쓰는 그런 말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죠.
일단 영국과의 첫 무역 협상이 타결되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있었어요. 자동차 관세,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이런 품목별 관세도 지금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는데 다만 10% 보편 관세는 역시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이제 10%가 가장 낮은 가장 최선인 그런 시대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을 했고요. 지금 이 관세 인하도 이 자동차 관세, 철강, 알루미늄 관세 폐지 이것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하기는 합니다. 다만 어쨌든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지금 좋아진 상황인 거죠.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인 겁니다. 이 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핵심은 트럼프는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장의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면서 불확실성을 전략적으로 높이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스카페센트 재무장관도 이것이 전략적 불확실성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불확실성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시장이 낙관을 할 때 또 파투를 놓고 압박을 하는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대탕트 국면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안심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 다음에 지금 이렇게 낙관론이 있을 때 또 트럼프가 언제 어떻게 찬물을 끼얹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죠.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90일 유예를 이제 예상했었던 빌 에크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일단 20%까지 즉시 낮추고 나서 이후 3년에 걸쳐서 조금씩 관세를 높여가는 그런 방안을 취한다면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급망을 이전하는 데 시간을 벌어다 주고 또 중국도 일단 낮아진 관세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미국에 잘 협조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까지의 패턴을 보면은 그것보다는 이번에도 뭔가 시장이 또 낙관할 때 다시 압박을 높이는 위협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트럼프의 딜의 최선의 전략일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질수록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특히 이제 소비를 좋아하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물건이 부족해지는 것, 물가가 상승하는 것, 이것이 이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의 위축을 가져오고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걱정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이미 물동량이 빠르게 줄고 있죠. 그러다 보니 6월, 7월이면은 재고가 바닥난다라고 지금 유통업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인들이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매출이 줄고 채용을 늘리지 못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해고를 늘리면서 실업이 늘어나고 또 소득이 줄고 또 소비가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시장이 침체 확률을 반영하는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는 확실히 지금 인지가 됐고 이것을 넘어서 경기 침체로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죠. 일단 불확실성의 수준이 트럼프 1기 때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지금 높은 상황이고요. ISM 제조업 지수로 봤을 때에도 이 짙은 색이 침체가 왔을 때인데 지금 이 침체가 걱정되는 수준으로 지금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연히 월스트리트도 싫어하고 있죠. 켄 그리핀 시타델 CEO의 말이 굉장히 월스트리트의 분위기를 압축해서 보여주는데요. 관세는 결국 상당히 퇴행적인 세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특히 아무리 무역 적자가 문제라고 해도 지금 미국 경제를 지탱해 왔었던 미국 경제에 돈을 대어 왔었던 글로벌 자본들이 미국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치명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길어지는 것이 트럼프 정부에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 시한이 있다. 그런데 그게 연말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연말이냐?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실 수 없겠지만 정말이에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말 미국인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차질이 생기면 안 돼라는 경계심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미국은 land of plenty, 풍요의 땅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홀리데이 시즌을 특히 연말 크리스마스 미국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홀리데이 시즌을 풍족하게 보내는 것이 미국 가정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연말을 좀 춥고 물건도 없고 비싸게 보냈다? 이거는 민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인형 싸구려 30개 대신 좋은 거 2개 조금 비싸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자기 일이 되면 기뻐할 미국인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1기 때도 그랬어요.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12월에 미중 무역 합의 타결이 됐죠. 그리고 그 전에 8월에 관세 계획을 일부 연기하겠다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미국 쇼퍼들을 위해서 중국 관세를 연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인들이 크리스마스 쇼핑 저렴하게 하려면 소매 업체들이 몇 달 전에는 중국에다가 이제 주문을 넣어서 중국이 만들고 그걸 미국으로 실어와야 되죠. 그러려면은 늦어도 8월에는 관세를 좀 완화를 해줘야 미국 소매 업체들이 이제 주문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관세를 유예를 연기를 해준 거예요. 이런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베센트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도 좀 이해가 됩니다. 최근 들어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계속해서 초고율 관세는 지속 불가능하다면서 홀리데이 시즌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협상이 얼마나 걸리냐라고 물어봤더니 베센트는 중국이 미국의 물건을 5배 더 많이 판다. 사실상 지금 금수조치인 이 관세 때문에 중국 공장들은 문을 닫고 있고 미국 연휴 시즌 주문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보다 중국이 더 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지금 미국 소매 업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쇼핑 시즌이 첫째가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이고요. 그 전에 가을 신학기 Back to School이라는 이름으로 또 세일을 엄청나게 합니다. 이때 소비가 많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전에 7월 4일 4th of July 독립기념일 이렇게 이 3개 쇼핑 시즌 대목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이지만 그 전에도 지금 이 독립기념일도 눈앞에 다가와 있는 거죠. 물론 이 베센트는 중국 타격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미국도 이 중국의 저렴한 물건들, 특히 뭐 선물하기 좋은, 소비하기 좋은 뭐 신발, 의류, 뭐 장난감, 전자제품 이런 것들 가져오지 못하면은 매대가 비고 가격이 상승하고 원래는 30개씩 선물 사야 하는 미국인들이 소비를 못하고 기분이 나빠지고 트럼프 정부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악순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백악관도 이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이 기사인데요. 이 미국 소매 업체들이 백악관에 지금 6월, 7월 매대가 빌 수 있다. 독립기념일 소비 시즌에 물건이 없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백악관이 물가가 오른다라는 얘기보다 물건 부족을 더 우려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5월 초 지금 중국과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때 독립기념일, 뭐 신학기 쇼핑 시즌 요때 맞춰서 일시적으로라도 관세를 내려가지고 업체들이 주문을 넣을 수 있게 해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이번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 앞두고서도 마치 1기 때 그랬던 것처럼 일단 이번에 만나고 약간 대탕트 분위기 키웠다가 조금 다시 한번 위협을 했다가 또 연말에 맞춰서 다시 합의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 싶으시겠지만은 이게 최근 맨날 나오는 뉴스입니다. 홀리데이 쇼핑, 크리스마스 쇼핑 지금 해야 될까?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크리스마스 장식의 90%, 장난감의 80%가 중국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는데 지금 125% 관세가 매겨져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물건이 못 들어오니 크리스마스 쇼핑을 지금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NBC 뉴스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만큼 연휴 소비를 얼마나 싸게, 풍족하게, 만족스럽게 하는지가 민심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이제 진정한 이 진전은 연말이 돼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근거가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 미중 정상이 만나는 게 이제 2025년 10월 말 11월 초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릴 이제 에이펙
회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관측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가거나 시진핑이 미국에 오거나 이거는 너무나 서로의 이 자존심에 금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에이펙 참석을 위해서 한국에서 만나면은 그것이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두 사람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도 이제 올해 말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합의가 연말에나 찐 합의가 나올 것이다 라는 또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1기 패턴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변동성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은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미중 간 갈등이 지금 펼쳐지는 걸 보면 1기 때와는 또 다르게 장애물과 변수들이 이제 많다는 건데요. 그만큼 이제 합의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베센트 장관의 발언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졸업해야 할 때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상당히 뜬금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지금 눈엣 갓입니다. 베센트 장관이 이거를 지금 한 두세 번 벌써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최근에도 이 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IMF가 이 SDR 특별 인출권을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크고 금전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국가들이 SDR 특별인출권 혜택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SDR이라고 하는 거는 IMF가 이제 회원국들에게 분배하는 이제 국제 준비 자산 같은 건데요. 이게 이제 GDP 비율 기준으로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중국도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전체 6,500억 달러 중에서 430억 달러 상당히 큰 비중을 자동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눈엣 가시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GDP로 따지면은 엄청나게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아직까지도 개도국 지위를 받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이 크고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타깃이 중국을 말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외환 보유액도 3조 달러 이렇게 큰 나라가 도대체 왜 IMF나 월드뱅크나 WTO나 이런 국제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가 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대우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불만입니다. 이 개도국으로 분류가 되면은 뭐 IMF에서는 저리 대출을 받거나 뭔가 기술 지원을 받거나 뭐 이런 혜택들이 좀 있습니다. WTO에서도 약간 의무 이행을 조금 늦게 해도 되고 뭐 약간 이 관세 인하, 보조금 오케이 이런 여러 가지 좀 혜택들이 있거든요. 중국도 이것을 일부 누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것을 굉장히 싫어했고 1기 때도 이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WTO에서 중국의 개도국 지위를 박탈하려고 했었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2기 때는 이것을 꼭 하려고 하겠죠. 미국이 이거를 더 때려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중국이 이제 1대1로 프로젝트 이런 거를 하면서 돈을 많이 뿌리면서 이제 찐 개도국들 그리고 이제 브릭스 국가들하고 관계를 지금 굉장히 열심히 강화를 하고 있죠. 그렇게 동맹들을 확보를 하면서 IMF나 세계은행이나 WTO나 이런 데에서 반서방, 미국에 대척할 수 있는 반서방 진영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이제 빨리 싹을 잘라내야 되겠다. 조금 싹을 잘라낸다는 건 좀 늦었겠지만 이거를 빨리 견제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중국은 이거를 순순히 그렇게 놔두지 않겠죠. 미중 간의 갈등이 관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번 무역 협상에서도 이런 거를 만약에 미국이 이것을 관세와 연계 지어서 협상을 하려고 한다면 중국은 더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좀 합의가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베센트는 중국이 역사상 가장 불균형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이것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말을 정말 여러 번 했는데요. 트럼프도 마찬가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지금 소비는 하지 않고 생산만 엄청나게 해서 값싼 수출품을 전 세계에 지금 덤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와 베센트의 인식입니다. 중국에서 너무나 값싸게 생산된 것들이 전 세계로 특히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뭐 철강이나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완전히 산업이 다 죽어버렸는데 이것이 중국의 덤핑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가격이 낮은 건 좋지만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산업을 죽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중국이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의식입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겪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소비는 안 하고 생산만 값싸게 해서 전 세계를 시장을 망가뜨리는 이런 구조는 더 이상 중국에게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너네에게도 기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네는 중국은 소비를 더 늘리고 미국은 생산을 제조업을 늘릴 테니 이제 서로 균형을 맞춰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은 뭐 섬유나 뭐 이런 저부가가치 산업은 계속 중국에 하게 두겠지만 철강, 반도체, 의약품 이런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전략적인 산업은 미국에서 직접 하겠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렴한 거는 다른 데에 다 이제 아웃소싱을 시키고 국가 안보에 중요한 비싼 고부가가치 산업은 국내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국가들이 오케이 해줄 만한 거는 아니겠지만은 이것이 지금 미국이 그리고 있는 그림인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중국이 너네도 이런 산업 구조를 바꾸고 내수를 더 키워라 라고 하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뭐 어느 정도는 중국도 지금 내수 키우기에 굉장히 진심이죠. 어느 정도는 중국도 받아들일 만한 구석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렇게 미국이 우리가 이걸 할 테니 너네는 이걸 해 라고 산업을 구분지어서 하자고 하면은 뭐 중국이 그것을 그대로 오케이 할 유의는 또 별로 없겠죠. 이러다 보니 지금 중국의 개도국 지위, 양국 간의 분업 구조, 산업 구조 이런 것들까지 지금 엮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관세만 어떻게 한다고 합의가 바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기 때보다 좀 합의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12월까지 반드시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당연히 없습니다. 연말 이후 내년 초까지도 변동성은 계속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 제한, 2026 중간 선거라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멀어도 내년 봄 이후에도 계속 이 관세 불확실성을 이어가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 스티펠을 비롯한 월가의 생각입니다. 미국은 중간 선거가 이제 내년 11월에 있죠. 최소 반년 전부터는 이제 백악관도 완전히 선거 운동에 이제 올인을 하게 됩니다. 3, 4월부터도 이제 바로 득표에 유리한 정책 어젠다를 이제 밀어붙이면서 이제 내년 봄부터는 이제 중간 선거 모드로 돌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도 뭐 관세를 가지고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태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도 이미 트럼프 정부는 세금 감면 쪽으로 정책의 스포트라이트를 이동을 시키고 있죠. 관세 정책의 부정적인 것들은 이제 점점 줄어들 것이고 이제 세금을 감면하면은 친성장 그리고 이 미국 서민들을 위한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 트럼프도 분명히 시한에 걸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문제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앞으로도 많은 롤러코스터가 남아있고 트럼프가 얻어내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 요 정도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더 거쳐야 할 롤러코스터들이 많다. 연말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도 알 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1기 때와는 다른 조금 더 복잡해진 이런 변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트럼프도 중간 선거라거나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관세 전쟁도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고요. 단기적으로,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런 독립기념일, 가을 신학기, 크리스마스 쇼핑 이런 쇼핑 시즌을 앞두고 주문 기간을 생각을 해서 일시적으로 약간 중국과의 갈등을 완화시켰다가 또 다시 그 뒤에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또 판을 뒤집으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국면이 또 올 수 있다는 점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때가 또 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물론 이때를 지나가서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미국 증시의 성장을 위한 랠리를 위한 그런 좀 친성장 정책들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는 많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매일매일 관세 관련 헤드라인 뉴스들에 휘둘리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그래도 좀 한 발짝 물러나서 큰 그림에서 좀 앞으로를 생각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좀 복잡하지만 내용을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올게요. 안녕.